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국내 최초의 다문화 대안학교인 새날학교에서 오는 2월에 고교 졸업생을 처음으로 또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새날학교 이천영 교장 선생님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새날학교, 국내 최초의 이제 다문화 가정들을 위한 대안학교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신다면 학교 소개.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 국제 결혼이 이렇게 많아지고 네. 또 특히 처음에는 초혼이 많아졌는데요. 요즘에는 재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혼한 외국 여성들이 본국에서 나와서 기르다가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네. 국내에 들어오면서 그 자녀들을 새로운 남편의 이름으로 입양한 케이스가 바로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자녀들이 한국어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위한 학교가 필요한데 전국적으로 이런 학교에 대한 그 관심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나서서 길거리 학교를 시작한 것이 오늘날 이렇게 정식 학교로 인가가 되어서 운영되는 그 학교가 되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 학교가 네. 우리 지역에 없고 광주에 있어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이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군산에서도 오고요. 네. 정읍도 오고요. 그다음에 고창, 남원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지금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학생 수라든지 초, 중, 고 과정이 다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학생은 지금 한 10여 개국의 그 자녀들이 다니는데요. 한 120여 명 되고 있습니다. 대개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제도권 교육에서 적응하지 못한 친구들이 이곳에 와서 이제 있다고 봐야 되죠.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고요. 네. 국제결혼을 통해서 여기서 태어난 혼혈 아동들은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이렇게 다녀서 한국어에 능숙합니다. 그래서 네. 일반 학교에 다 가서 적응할 수 있는데요. 저희 학교는 일반 학교에 적응할 수 없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전액 무료 교육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액 무료입니다. 또 광주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기 때문에 그저 어려움 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학교가 타 지역에는 지금 없죠. 광주에만 있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광주만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이것이 모델이 돼가지고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도 저희 학교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최근에 한누리학교라고 인천에 이렇게 설립을 했습니다. 네. 또 충북 제천의 고등학교 과정의 기술계 고등학교도 최근에 개교를 했는데요. 저희 학교를 모델로 해서 또 우리 학교에 그 자문을 구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적으로 또 그 학교가 개교될 수 있도록 도와서 오늘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제도권 교육이 아닌 그 대안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참 많아졌잖아요, 요 사이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 학력 그 인정이 되는 곳이 있고 예. 또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이 학교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새날 학교는. 예, 그 초, 중, 고등학교가 전부 학력이 인정되고 있고요. 또 졸업하면 바로 대학도 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러면은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여기 전주가 이제 토박이시고 전주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또 광주까지 가서 이런 학교를 세울 생각을 했는지가 궁금해요. 예, 저희 솔직하게 참 이 전주에 살면서 네.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또 여기 전주에 그 예전에 그 화산 초등학교 자리에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네. 예, 그 공동묘지 산지기로 이렇게 살면서 어렵게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아이고. 예, 네. 서울로 가서 네.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뭐 심지어 껌파리도 하고 껌도 파셨어요. 네, 그러면서 살면서 유년기를 보냈는데 그것이 제가 이 학교를 세우는데 모태가 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이후에 또 교편도 잡으셨는데 그러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이 과정들은 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참 우연히 참 길거리에서 책을 하나 줍고 또 그것을 읽다가 또 나이가 20살이 됐는데 군대에 가려고 병역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네. 학력 미달로 면제가 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 그래서 좀 공부를 좀 시작한 것이 계기가 돼서 한 1, 2년 만에 이렇게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마치고 제가 대학을 가고 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예, 26살에 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네. 대학까지 또 우리 지역에서 나오셨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직장을 그러면은 광주에서 시작을 하셨던 모양이네요. 당시에 제가 실력도 없고 네. 갈 데도 없고 아무도 써주지 않아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갈 곳을 좀 정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전남 화순에 있는 그 시골 그 중학교에서 참 교사 한 명을 채용한다고 해서 참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서 간 것이 계기가 돼서 그 탄강촌의 어린아이를 돌보는 그 중학교에서 처음 교편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학교는 새날 학교는 8년 정도, 9년 정도 됐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에 처음 세워진 지가 폐교를 인수해서. 예. 네. 그 기반 닦을 때 과정도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무에서 어떻게 보면 유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 처음에 이런 길거리 학교를 시작하게 된 것이 우연히 만난 그 외국인 근로자가 저에게 아이를 맡기고 간 것이 계기가 되었고요. 또 제가 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냥 돌보는 것보다는 그저 한국 문화도 가르치고 그리고 언젠가는 자기 나라로 돌아갈 텐데 좀 따뜻한 마음을 품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돌보기 위해서 길거리 학교를 시작했는데요. 네. 예,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 학교를 세움으로써 이 학교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를 몰랐습니다. 건물도 없고 네. 그리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시작한 학교다 보니까 인근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사정을 해서 교실 한 칸을 빌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거기서 학생 수가 많아지니까 나가달라고 아유, 그래서 참.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갈 곳을 찾다가 그 광주에서 학생 수가 줄면서 폐교된 아주 돼지도 키우기 어려운 아주 무너진 폐교가 하나 있는데 네. 그게 교육청의 자산이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을 찾아가서 네. 사정을 해가지고 그 학교를 임대를 했는데 그게 1년에 1,200만 원의 임대료를 주고 그 학교를 임대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학교에 이제 그 학교로 청소를 하고 들어갔는데 네, 네.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일반 학교에서 그 예. 더우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그 멸시 전대를 받았는지 자기들만의 새 보금자리가 생긴 거잖아요. 학교가 생겼다고 너무 좋아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청소를 해서 그 학교를 유지하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처음에는 전기세도 못 내고 그리고 어려움이 계속되는데 폐교 위기가 여러 번 왔습니다. 예, 그런데 미인가 상태였잖아요. 예, 처음에는. 예.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아이들에게 학비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참 고아원과 같은 그런 학교였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학교를 문을 닫으려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에 정말 놀랍게도 이 광주시 교육청에서 인가를 내주고 또 일반 학교처럼 네. 재정을 완전히 이렇게 지원해주고 네. 또 교사들 인건비까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예, 네. 다 지원해서 오늘날 정상화를 이렇게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도 해주시고 또 학력 인정도 해주고 예, 예. 정말 이런 학교가 필요했잖아요. 예, 그렇죠. 다문화 가정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우리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정말 많은데 여기에서도 분명 텔레비전 시청하시면서 우리 자녀도 지금 한국어도 좀 익숙하지 않고 하는데 보낼 수 있을까 지금 궁금하신 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언제든지 지금 열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네. 수시 입학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정원이 75명인데 네. 제가 그 학생들이 입학하고자 오는데 그저 그냥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그냥 오는 대로 다 받고 있습니다. 초, 중, 고 과정이 다 있고 네.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 떨어져도 크게 염려하진 않아도 되겠네요. 예, 남학생을 또 수용하는 기숙사가 따로 있고 여학생들은 그 아파트를 임대해서 그룹홈 형식으로 선생님 한 분이 10명씩 이렇게 돌보면서 학교에 이렇게 다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은 적응 잘 합니까? 좋아하고요. 우리 금세 배우겠죠, 한국어도 어리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초등학교는 좀 빨리 배우는데 네. 중고등학교는 좀 이렇게 좀 더디기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또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삼 오늘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느끼는 게
다문화 가정 그 이주 여성분들이 이곳에 와서 새로운 삶을 또 시작하기도 하지만 기존에 아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미처 또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왔을 때 우리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필요한데 이 부분까지는 또 놓쳤었거든요. 새삼 실감하게 됐습니다, 오늘. 예. 처음에 저희 학교를 운영하고 있을 때 교육부에서 이렇게 실사를 왔는데 이런 아이들이 어디서 왔냐고 처음에는 정말 놀래가지고 저한테 한쪽으로 데리고 가시더만 이런 학생들을 모아놓으면 사회 문제가 되니까 좀 흐트러라. 이런 얘기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씁쓸하네요. 네. 그래서 참 그때만 해도 잘 이런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학교 입학도 자체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되게 이제 뭐 다문화 가정 생각하면 필리핀, 뭐 베트남, 뭐 동남아 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생각을 하는데 고려인 지금 자녀들도 대다수가 지금 와 있다면서요? 네, 저희 학교의 반절 이상이 고려인 자녀입니다. 네. 제가 이 고려인 동포들이 저를 찾아와서 좀 도움을 요청하길래 이렇게 도와주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요. 고려인 동포는 독립유공자 후손인데도 한국어를 전혀 못하고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고려인 동포들을 홀대하고 다문화 가정만 또 못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만 또 못한 대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비자 문제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유랑민으로 전락해가지고 3대가 조부모 그리고 처자식을 거느리고 이렇게 조상의 땅에 돌아왔는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그들을 돌보기 시작하자 막 전부 저희가 돌보는 광주로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근 몇 년 만에 한 3천여 명이 모여 사는 집단 거주지가 되었는데. 광주 쪽에요? 네. 그래서 고려인 마을이라는 그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자녀들이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또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다 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그 사이즈에 비해서 학생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 적응할 수 있으면 다 일반 학교로 전학을 시켜서 또 일반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고려인은 이제 그 일제 강점기에 어디 쪽인가 뭐 연해주 쪽으로 간 분들이 이제 정착하신 분들이 고려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한말 정말 무능한 정부에 의해서 정말 유랑민으로 전락해서 연해주로 갔다가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당한 우리 고려인들이 오늘날에 들어서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또 유랑민으로 떠들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가 조속히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법적 지위 회복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민족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자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는 어떤 해안이 좀 모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서 이제 그 고교 첫 졸업생이 새날 학교에서 이제 배출됐다고 했는데 얼마나 뿌듯하세요? 예, 정말 저도 참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생각할 정도로 정말 저도 뿌듯합니다. 지금 올해 11명이 이렇게 졸업하는데 대부분이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 입학까지. 근데 전남에서는 그래도 좀 유명하다는 전남대학교 영문과와 경영학과에 또 2년 장학생으로 이렇게 또 입학도 하고. 자랑스럽네요. 또 내년에 열심히 한 모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내년에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도 갈 수 있을 만큼 지금 공부에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8년 전에 정말 그 폐교 인수를 해서 첫 출발할 때 또 미인가 시설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학교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고교 첫 졸업생 또 대학 입학까지 했다고 하니까 정말 행복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 학교는 지속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전국 각지에서 이제 모여들다 보면 교실도 협소해질 것이고 또 선생님 숫자도 많이 부족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지역사회와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학교를 증축하고 또 학급 수도 늘리고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일반 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서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데
그 인구 보존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고려인동법을 받아서 그 자녀들을 잘 돌보면 정말 유라시아 시대가 곧 다가오거든요. 그때 그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훌륭한 인재가 우리 새날학교를 통해서 배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국내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이제 다문화 가정들을 위한 대안학교 우리 교장 선생님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전라북도에도 좀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 가정 또 예. 그 이주 여성분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전주가 또 원래 고향이시고 하니까 예. 뭐 비슷한 학교가 하나 들어서는데 좀 일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저도 적극 돕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 부산시 교육청도 오고요, 경남 교육청 그리고 뭐 강원도 교육청도 저희를 방문해서 우리 학교를 모델로 해서 학교를 세우고 싶다고 교육 관계자들이 계속 방문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정말 이제 마음이 여기에 좀 학교를 우리 자녀를 좀 이 학교에 보내야 되겠다고 마음 드신 분들을 위해서 교과 과정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물론 초중고가 다 다르지만. 예. 근데 이제 우선은 저 한국어가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와서는 우리 학생들이 한국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들이 다 있습니다. 뭐 베트남어, 몽골어, 그다음에 뭐 러시아어 등등 원어민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한 3개월 정도 한국어 기초 과목을 마친 후에 나이에 맞춰서 그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이렇게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모든 과목에 그 용어로 사용되는 한국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통한 한국어, 뭐 수학을 통한 한국어, 사회를 통한 한국어, 이렇게 한국어에 이렇게 집중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일이 빨리 배우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국어 능력 시험도 뭐 5급, 6급씩 이렇게 따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 이렇게 보내주시기만 하면 저희들이 열심히 교육해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출신 국가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뭐 현상이지만 요즘 보면은 왜 그 학생들 용어로 뭐 수포자, 뭐 영포자 많잖아요. 국영수가 이제 아무래도 까다로운데, 그런 부분은 좀 대안학교면은 좀 느슨합니까, 그래도? 그래도 이제 제도권보다는 우리 일반 교육 과정을 그대로 따라서 하죠. 왜 그러면 뭐 그 교육 과정을 보면 근데 그것을 좀 이렇게 축약하고 편집해서 꼭 필요한 부분 그리고 대학에 가면 적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입학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입학해서 충분히 졸업할 수 있는 그 수학 능력을 이렇게 키우는데 이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정말 그 세심한 그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대안학교라고 하는 학교 그 수식어에서 주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좀 뭐 전원 활동도 좀 아이들이 많이 할 것 같고 체험 활동도 할 것 같고 그런 프로그램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저희들이 이 체험 학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 학교와 다르게 이렇게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이렇게 현장을 방문하는 체험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그 뭐 포항제철이나 뭐 어디 그 대기업, 뭐 공장 대기업, 같은 데 공장, 견학도 가고요. 견학도 가고 그리고 문화탐방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그런 체험 학습이 많다 보니까 보는 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봄으로써 배워서 일반 학교에 다니는 그 다문화 가정 아이들보다 훨씬 더 지식을 축적하는데 이렇게 빨리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하고 그리고 뭐 수포자, 뭐 영포자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 학교는요. 그렇군요. 이제는 그러면 아무 걱정 없습니까 이제? 예, 현재까지는 뭐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더 필요한 것도 없고 독지가분들도 많이 도움 주신다면서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후원회가 조직돼 가지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학교 건물을 뭐 증축한다든가 교문을 개보수한다든가 그럴 때 후원회에서 알아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정말 지금은 학교를 운영할 만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유년 시절 너무나도 힘든 배움의 기회도 놓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외받는 분들을 위해서 새날학교라는 학교를 또 광주에 만들어서 좋은 일을 해오고 계시는데 지금 또 목사님으로도 설교도 하시고 다양한 활동하시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외에도.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민족별 교회도 한 14군데 설립해서 민족별 교회요. 예, 네. 그래서 뭐 태국인 교회, 필리핀 교회, 몽골인 교회 이런 그 각 민족별 교회들이 한 14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교회들이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우리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수시로 우리한테 보고가 되니까 네. 우리 지역 사회에서는 참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우리 광주시 교육감님께서 어디를 가면 우리 새날학교 자랑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교가 광주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또 전주분이 광주까지 가셔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셔서 참 따뜻한 교장 선생님과 오늘 또 대화를 나눠서 저도 참 좋은데요. 올 한 해 또 2016년 새해가 활짝 밝았는데 소망이나 뭐 계획하고 있는 바 있으실 것 같아요. 학교 관련해서도 좋고요. 네. 예, 올해는 우리 그 새날학교 학생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정말 세계적인 꿈을 꾸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나오기를 또 기대하고요. 또 우리 특별히 또 고려인 마을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형성돼 가지고 커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이걸 또 전주 한옥마을이나 또 안동 하회마을처럼 이렇게 또 브랜드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려인 마을이 정말 그 일제 강점기 그 고난의 고난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후손들에게 나라의 소중함을 가르칠 수 있는 훌륭한 마을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참 2월 이제 졸업식도 준비하고 계실 텐데 예. 언제 합니까? 2월에? 2월 19일 합니다. 네. 그때 또 뭐 각지에서 또 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첫 고교 졸업생 배출이기 때문에 예. 내년에도 더 많은 아이들이 대학교 진학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내년에는 좀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꾸준히 성장하는 네. 발전하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또 먼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